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부동산세법 요약집 제7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여러분 교재 32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율의 특례가 나오죠. 세율의 특례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빼는 겁니다.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20을 빼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6가지가 있는데요.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환, 상, 공, 법, 이, 민. 환, 상, 공, 법, 이, 민. 암기하세요. 환이라는 건 뭐냐?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매도한 물건을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사겠다. 부동산은 5년이 되겠고 동산은 3년이 되겠는데요.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매도자와 매수인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건데요. 여기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인데 상속은 두 가지입니다. 1가구 1주택 상속, 그리고 자경 농민이 농지 상속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은 1가구 1주택을 상속받거나 자경 농민이 농지를 상속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법, 공부터 해볼까요? 환상, 공.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물 분할입니다.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을 분할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입니다. 공유물 분할. 법, 법인장부의 법은 법인의 합병입니다. 법인끼리 합병, 법인의 합병, 공유권 분할로 인한 취득. 법인끼리 합병하거나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는 건축물 이전입니다.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그러나 이전한 건축물 가격이 종전 건축물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건축물 가격이 초과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전으로 인한 취득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6번째,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입니다.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혼했는데 남편이 이자료를 안 주니까 부인이 가정법원에다가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 분할을 청구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암기하세요. 환상, 공법, 이민. 환상, 공법, 이민. 요것만 암기하시면 문제 푸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 뒤에 넘기면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분의 20, 그냥 2%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자, 1번 개수로 인한 취득입니다. 선박과 차량과 기계장비, 토지의 가격이 증가, 간주취득입니다. 과점주제 취득도 간주취득입니다.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상 물건,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입니다. 시설 대여업자가 건설기계라든가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그 다음에 7번 레저시설 등 취득입니다. 레저시설, 시설의 취득,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 취득. 그러니까 지목이 묘지인 취득입니다. 묘지 취득 1000분의 20을 적용합니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사용 건축물은 비과세가 되겠는데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도 1000분의 20을 적용합니다. 중과기준세를 적용하는데요. 요것만 암기하시고요. 환상, 공법, 이민만 암기하시고 이건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비과세로 넘어갑니다. 취득세
비과세는 근본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를 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또는 외국 정부가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비과세가 되겠고요. 또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나 부동산, 또 사회 기반 시설의 취득도 비과세가 되겠고요. 기타 구본에 대한 비과세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것으로 취득으로 인한 겁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도 비과세가 되겠고요. 증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 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 법률 규칙에 따라 동원대상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 개인 땅을 국가로부터 수용당했습니다. 그럼 국가는 공익사업을 위해 써야 되는데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시 국가로부터 환매권을 행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비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입니다. 임시사용 건축물이죠. 그러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과세가 되겠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입니다. 공동주택 개수로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개수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취득세 신고납부로 넘어갑니다. 원칙은 신고납부죠. 취득일로부터 며칠입니까?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일 때는 어떻게 되죠? 상속 개실이 속하는 다름 아래로부터 6개월 이내가 되겠고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9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증여에 의한 취득은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추가 신고납부는 30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표준세율 적용 후에 중과 대상이 되는 경우는 3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됩니다. 또한 비과세를 받거나 면제를 받거나 감면받은 후에 추가 대상이 될 때는 역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신고납부인데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근데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해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넘기시면 가산세가 나왔죠. 신고불성실은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10%,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20%,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40%, 부당하게 무신고했다면 40%가 되겠고요. 납부불성실은 1변 만분의 3이 되겠습니다. 만분의 3. 자, 중과산세가 있죠? 이건 80%인데요. 취득일로부터 취득 후 신고납부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80%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게 바로 중과산세가 되겠습니다. 거기 나왔죠?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80%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기한 후 신고입니다. 여러분, 신고기간이 지났지만 신고기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 그러니까 30일보다는 내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과세관청이 고지서 발부받기 전에 신고하게 되면, 신고기간 지난 후에 기한 후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를 50%를 감면해 줍니다. 거기 나왔죠. 취득세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할 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50%를 경감한다. 그러니까 과세관 원칙은 신고납부인데요. 신고납부하지 않고 안 하면 과세관청이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잖아요. 그런데 고지서 받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게 되면 50%를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라본 보니까 등기자료에 통보가 나왔네요. 등기 등록 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할 때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마본 보세요.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입니다.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해서 갖추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법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 세액에 가산하게 되는 겁니다. 10%입니다. 그리고 분할납부는 2011년도에 신설됐다가 폐지됐으니까 이거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넘겨서 면세점 나왔죠.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입니다. 이하라는 건 포함입니다. 미만이 아니고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근데 분할취득, 연부취득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1년분을 합산하여 면세점을 판단한다. 부가세입니다. 취득세를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 내지요. 네, 농어촌 특별세. 또 취득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도 냅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10%지요. 과세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적용한다. 다시요.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를 10%를 내는데 과세표준의 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그러니까 1000분의 20을 적용한 세율에 2%에 10%니까 0.2%가 된다는 거죠.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 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에 대해서 20%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를 감면할 때는 감면세액에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취득세 종합편 나왔네요. 특징. 여러분, 취득세의 과세 주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되겠죠. 취득세는 유통세이면서 행위세이다. 취득세는 응능과세지요. 능력에 따라서 과세한다. 조세부담 능력에 따라서 과세하는 응능과세가 되겠고요. 60일 내에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조세가 되겠고요. 취득세는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실질과세가 되겠습니다. 과세표준과세율이죠. 시가표준액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 공동주택일 때는 공동주택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요,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합니다. 거기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이 나왔는데요. 요거 과거 내용을 많이 적어놨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택은 6억 원 이하일 때는 1%, 여러분 거기 333쪽에 보시게 되면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이 나왔는데요.
그거 하지 마시고 그 내용은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적용하거든요. 현재 것만 해드리겠습니다. 주택. 주택 유상거래.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 교재 324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것만 보세요. 6억 원 이하일 때는 천분의 10.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시는 천분의 20. 9억 원 초과 시는 천분의 30. 요것만 내용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지. 납세지는 부동산은 어디가 될까요? 부동산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강업권은 광구 소재지. 어업권은 어장 소재지. 징수방법. 원칙은 신고납부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실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6개월 이내가 되겠고요. 비거주자, 납세, 상속인이 비거주자일 때는 9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 표준세율 적용 후에 중과기준세율이 될 때는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또 비과세 면제 감면받은 후에 추가 대상이 되는 경우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10%,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부당 과소신고와 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40%가 되겠고요. 납부불성실은 1변 만분의 3이 되겠죠. 0.03%가 되겠습니다. 또 기한 후 신고하게 되면 과세관청에서 고지서 받기 전에 신고하게 되면 신고불성실 50%를 감면해 줍니다.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 10%, 지방교육세 20%를 납부하는데요. 농어촌 특별세는 1000분의 20에 10%가 되겠고,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의 세율을 뺀 세율에 산출한 세액에 20%의 지방교육세가 붙고요. 취득세를 감면시는 감면세액의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비과세, 또 취득세의 특례인데요. 특례 중에서는 중요한 게 여러분 327쪽의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환상, 공법, 이민. 암기하세요. 환상, 공법, 이민. 환은 환매등기, 상은 상속이죠. 1가구 1주택 상속과 자격농리 농지 상속. 그 다음에 환상, 공유물 분할, 법인의 합병, 건축물 이전, 민법에 의한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환상, 공법, 이민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빼가지고 적용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등록면허세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